하겠습니다. 오? 치즈? 아니, 저는 사실 일본에 그렇게 7월에 지진이 난다는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거를 사실 별로 인식을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일본에 누가 가장 먼저 하냐면 일본에 가족이 있는 사람이나 친구가 있는 사람이나 뭐 일본에 실제로 갈 계획이 있는 사람들, 일본에 사는 사람들 말고 일본 사는 사람들 외에 해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이런 정보에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한국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이 막 저한테 연락을 줘가지고 거의 괜찮냐? 무슨 오늘 어디 저기 멀리 떨어진 카고시마에 지진이 났다는데 네가 사는 데는 괜찮냐? 완전 상관이 없진 않지만 그래가지고 저는 평소에 뉴스 같은 것도 진짜 잘 안 봐서 어디에 지진이 나고 이런 것도 잘 모르거든요. 평소에. 그리고 일본 사람들하고 일하는데 그런 지진 얘기를 잘 안 해요. 실제로 내가 사는 지역에 지진이 난 게 아니면은. 그래가지고 항상 그렇게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는데, 이제 그 7월 5일 일본 대지진을 예언한 만화가 있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그것도 한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확 떠가지고 유행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딱 알고 그 동일본 대지진을 예언했다는 거를 어떤 부분에서 어떤 맥락으로 그 만화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나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뭔가 명확한 정보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만화를 사서 읽지 않는 이상 잘 모르겠는 정보만이 그 인터넷상에 있길래, 그래서 그 만화를 사서 읽는 것도 좀 웃기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그냥 거기까지만 알아보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7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진에 대한 소문이 이제 실제 그 일본에서의 삶에,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지금 토카라 열도 쪽에서 지진이 많이 실제로 나고 있잖아요. 진도 2업 이렇게. 근데 제가 10월 달에 그쪽으로 여행을 갈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같이 여행을 가려고 했던 친구한테 우리 10월에 여행 가는 거 취소하면 안 되냐, 지진 때문에 무섭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좀 납득이 안 갔던 게, 지금은 7월이고 우리가 여행 가려고 하는 데는 10월인데 상관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여행을 갈 수는 없으니까 스케줄을 조절을 할 건데, 근데 진짜로 여행을 가서 뭔가 자연재해를 만나면 되게 무섭잖아요. 저는 작년에 대만에 처음 갔다가 그때 밤중에 갑자기 지진이 나가지고 자다가 깼던 적이 있거든요. 한밤중에 12시 넘어서인가? 그랬는데 그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계속 막 주변을 둘러봤는데 옆에 있던 친구는 그냥 잘 자더라고요. 일본인이라서 그런지 지진에 익숙해서. 아무튼 근데 여행 가기 전에 아니면은 실제로 이제 자기 친척이나 친구가 그렇게 뭔가 위험한 지역에 살고 있을 때 걱정이 되고 막 그런 거는 당연한 거긴 한데, 실제로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런 지진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보는 아베마 TV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지진이 실제로 날 것인가 어쩐가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왜 이 소문을 믿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던데, 뭐 지진이란 게 진짜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의 뭔가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라도 있다면 그거를 막 믿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예언대로 하면 내일이 이제 그데이인데 어떻게 되나. 근데 사실 태풍보다 더 무서운 거는, 태풍보다 더 무서운 게 아니라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게 태풍이거든요. 왜냐면 지진을 그냥 저도 일본 와서 딱 한 번 겪어봤는데 잠깐 흔들리고 끝나는 거라면은 엄청 큰 지진이 오면 그런 잠깐 흔들리고 끝나는 게 아니겠지만 보통은 짜잘짜잘한 지진 같은 건 그렇게 무섭거나 그러지가 않은데 태풍이 오면은 진짜 며칠 동안 사람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게 더 힘들어요. 그거 더 무서워. 제가 오사카에 살면서 딱 2번 그런 큰 자연재해를 겪었는데, 한 번은 지진이 나서 지하철이 멈추고, 한 번은 태풍이 너무 심해서 뭐 수도 가스가 멈추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저는 태풍이 더 무서웠습니다. 막 그 베란다에 그 뭐라 그러지? 방화벽 같은 게 있거든요. 일본 맨션에는 그 방화벽이 날아가서 없어졌던 지진 났을 때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있었던 거는 태풍이 왔을 때. 하나 더 있지롱. 지금 생리주기 얘기로, 생리 유튜버니까 생리주기 얘기를 하다 보면 그 황책이 배란기에 들어온 것 같은데 너무너무 밥이 먹고 싶고 너무 졸립니다. 졸려 미치겠어요. 하루 종일 많이 자고 많이 먹는데도 계속 배고프고 계속 졸리고, 그래서 그러면 막 그냥 잔잔한 짜증이 계속 있고. 맛있죠? 맛있어요. 이런 걸로밖에 이제 스트레스 풀 게 없습니다. 맛있다. 우메가 들었어요. 우메하고 타카나하고 고등어? 아무튼 지진이 오든 말든 생리대로 오고, 그리고 이제 지진이 오는 것에 대비해서 막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라 그래? 방제 굿즈? 피난 굿즈? 그런 거를 항상 집에다가 구비해두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를 한번 하려고 해봤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집도 좁은데 그걸 놓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진이 났을 때 제가 그걸 들고 나갈 자신이 없어요. 맨날 출근할 때 도시락도 까먹고 안 들고 나가는데 지진 났을 때 과연 내가 그걸 챙길까? 그냥 일단 지진 날 때 들고 갈 거는 일단 옷 입고
만약에 집에서 지진이 났다면 집안에서는 옷을 너무 대충 입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 제대로 챙겨 입고 나가 일단. 그리고 뛰어. 계단 타. 엘리베이터 절대 타지 말고. 그래서 지진 났을 때 필요한 건 건강한 몸과 건강한 다리. 그래서 맨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뭔 일 있으면 뛰려고. 최대한 살 수 있는 데까지 살아보려고. 혹시 진짜 말도 안 되는 큰 대지진, 대쓰나미가 왔을 때 최대한 뛰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1초라도 더 살고 싶어요, 저는. 전 살아서 숨 쉬는 게 너무 좋아요. 맛있는 밥도 먹고 숨 쉬는 것만으로도 행복함을 느낍니다.